자, 종합소득공제 연습 문제입니다. 1번. 다음은 거주자 홍길동 씨 52세라고 나와 있죠. 부양가족 현황이다. 자, 인적공제액을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 당연히 되겠죠. 본인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배우자 소득이 없으니까 됩니다. 자, 부친은 소득이 없고 사망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망한 연도까지는 됩니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자, 본인 동그라미, 배우자 동그라미, 자, 부친도 동그라미예요. 자, 모친 소득이 없고 60세 이상이니까 당연히 됩니다. 써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본인 기본공제 된다고 그랬죠? 기본공제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소득이 없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없으니까 역시 마찬가지 됩니다. 부친하고 모친 모두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습니다. 사망한 연도까지는 된다고 그랬어요. 장인이 60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습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다라고 해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돼요. 장남은 23살이며 장애인까지는 되는데 소득 금액이 있으니까 안 되죠. 3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금액은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돼요. 장녀는 18세, 20세 이하로서 소득이 없으니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공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죠. 그러면 6명 곱하기 자, 150만 원을 하면은 900만 원이 됩니다. 900만 원. 자, 추가공제에 뭐가 있냐면 부녀자 공제가 있고요. 부녀자, 그 다음에 한부모,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면 경로 장애우 공제가 있습니다. 자, 부녀자와 한부모는 본인만 따지면 되는데 여자가 아니잖아요. 또 한부모 아니에요. 배우자도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부녀자하고 한부모는 본인만 따지는 겁니다. 자, 경로장애 아니죠. 배우자도 아닙니다. 부친은 70세 이상, 모친도 70세 이상이니까 모두 경로에 해당이 됩니다. 경로에 해당이 되고요. 장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장인이 68세로서 장애도 아니죠. 70세 이상이 아닙니다. 장남은 기본공제가 아니니까 무조건 XX 들어가시면 되고요. 장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로우대만 2명이니까는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100만 원,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적공제 따질 때는 이렇게 표를 그려서 따져주시면 좀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 자, 2번.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특별소득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근로소득, 일용근로자는 제외라고 나와 있어요. 해당 과세 기간에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또는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액 공제를 한다. 맞죠? 전액 공제입니다. 자, 근로소득자로서 세대주는 주택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주는 주택자금 공제가 가능하다. 맞아요.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마련저축공제, 월세소득공제, 월세는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장기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공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소득공제인데 월세만 세액공제가 되는 거죠. 자, 4번.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공제가 없는 경우에 공제액은 10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제액이 300만 원 한도입니다. 300만 원 한도.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으로 나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틀린 것은 4번이에요. 자, 다음은 개인소득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합소득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물었어요. 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70세 장애인인 아버지 종합소득 금액이 없습니다. 포함되어 있다면 아버지에 대해서 기본공제 150만 원과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 70세 이상이니까 장애인 공제 200만 원을 적용한다. 맞죠? 1번이 맞습니다. 70세 이상이니까는 60세 이상이니까 당연히 기본공제 되고요. 70세니까 경로우대도 되고 장애인 공제도 됩니다.
자, 2번 뭐가 틀리나 볼까요? 직계비속이 아들이나 딸, 손주나 손녀를 우리가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19세로 대학생이 된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대학생하고 무관하게 20세까지는 기본공제가 됩니다.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도 역시 마찬가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번도 틀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직계비속이 비장애인인데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이면 기본공제는 안 되고요. 둘 다 장애인일 때만 배우자까지 직계비속이 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정상인인데 며느리가 장애인입니다. 그럼 며느리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들도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이면 며느리도 장애인 공제,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4번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1번이에요. 4번 소득세법상 결손금이나 2월 결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우리 소득세법상 소득을 쭉 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 2, 배, 사, 근, 연, 기예요. 만약에 사업소득이 여기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역시 마찬가지 사업소득으로 봐요. 이자소득이 100만 원이 있고요. 배당금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마이너스 적자가 1,500만 원이 났어요. 적자가 1,500이 났습니다. 근로소득이 100, 연금소득이 100, 기타소득이 100 이렇게 있을 때 부동산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통산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2월 합니다. 그대로 2월이에요. 그대로 2월을 합니다. 그런데 자, 2, 배, 사, 근, 연, 기가 있습니다. 자, 사업소득에서 1,500의 적자가 생겼고요. 나머지 소득이 모두 100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사업소득은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소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소득에서 적자가 생기면 근로소득에서 제일 먼저 통산을 합니다. 상계 처리를 해줘요. 이 번호 순서대로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에서 상계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1,500이 생겼죠. 결손금이 1,500이 생겼는데 500원을 깠으니까는 상계 처리했으니까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2월 결손금은 얼마가 되느냐면 1,000원만 2월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연도에서 2, 배, 사, 근, 연, 기가 있을 때 만약에 그 다음 연도가 역시 마찬가지 다 똑같이 100이라고 하고요. 사업소득은 200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100, 100 이렇게 다 썼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가서 사업소득 금액이 200이 생겼죠. 그러면 일단은 2월 결손금 1,000원을 공제를 합니다. 그래도 200원에서 1,000원을 공제해도 결손금이 2월 결손금이 800원이 남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사업소득에서 상계 처리하고요. 나머지 소득에서 상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것은 자, 여기 보세요. 200원에서 1,000원을 빼주면 800원의 결손금이 남았어요. 800원에서 500원을 또 상계 처리하니까 300원이 또 그 다음 연도로 2월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은 다른 소득 금액과 상계 처리 않고 그대로 2월을 하는데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생기면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순서대로 상계한 후에 나머지 금액이 2월 결손금이 돼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연도에는 사업소득부터 상계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자, 이걸 보시고서 이제 거기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1번.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다. 지금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대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서에 따라 종합소득에서 공제된다. 맞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종합소득 금액에서 우선 공제하고 공제되지 않은 소득은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순서대로 공제한다. 3번이 틀렸습니다.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종합소득과 분류소득 전혀 다른 거잖아요. 네, 통산하지 않습니다. 자, 이월계수금은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 소득금액 계산 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냐면은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자, 5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근로소득자인 김태우 씨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4번에서 10년간 이월된다라는 말은 이렇게 10년간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그래도 또 결손금이 발생하면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10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자, 5번. 건강보험료 등의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부담한 건 안 되고요. 본인이 부담한 것만 됩니다. 그러면 고용보험료는 200만 원이 총 부담금인데 회사에서 100만 원을 보태줬으니까 나머지 100만 원입니다. 플러스 건강보험료 40만 원 회사에서 부담을 해줬으니까 나머지 40만 원이고요. 플러스 자동차 보험료는 세액공제로 가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료하고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로 갑니다. 세액공제.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공제를 소득공제라고 하고요. 소득공제. 자동차 보험료, 보장성 나머지 보험료는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물으면 소득공제를 물었으니까는 14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140만 원. 6번. 자,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맞아요. 장애인은 소득의 제한만 받지 연령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범위에는 계부 및 계모도 포함이 되고요. 의붓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당해 배우자도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추가공제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범위 내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양육한 위탁아동도 포함된다. 맞죠? 위탁아동은 18세까지만 되면서 6개월 이상 위탁한 아동만 됩니다. 아까 제가 실수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비장애인입니다. 비장애인이에요. 비장애인. 아들의 며느리, 배우자죠. 아들의 배우자가 장애인입니다. 아들의 배우자가 장애인이에요. 아들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죠. 비장애인이면 배우자도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 아들이 장애인이면서 배우자도 장애인일 때 배우자가 기본공제도 되고요. 추가공제도 되는 겁니다. 아들이 비장애인이면 기본공제도 안 되고 추가공제도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기본공제는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혹시나 아니면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아들이 비장애인이다. 그러면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안 돼요. 근데 아들이 장애인이고 배우자도 장애인이다. 그러면은 기본공제가 되고 기본공제가 되니까 당연히 추가공제도 되겠죠. 정정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장난감을 만드는 개인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장개인 씨는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담당 세무사의 말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직장생활하는 주변 친구들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담당 세무사인 한 기장을 찾아갔습니다. 다음은 장개인 씨가 한 기장과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대화 1을 봤더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말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네, 사업소득 있는 개인은 5월 말까지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맞죠? 대화 1은 맞습니다. 대화 2, 제 친구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근로소득만 있는 분께서는 연말정산을 했을 때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죠? 그렇다면 저는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나요? 라고 했더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만 있어도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대화 3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나 보험료나 교육비 이런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되는 거지 사업소득자는 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는 그래서 표준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7만 원 표준공제 7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안 되는 대신에 표준세액공제라고 해서 7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틀린 것은 3번입니다. 8번 자녀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이 더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3명이면 2명을 초과하는 인원부터 30만 원씩 공제된다. 맞죠? 1명 15만 원, 2명 15만, 2명까지 30, 2명 초과할 때마다 30만 원씩입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입양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번이 틀렸습니다. 입양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초과할 때마다 15만 원씩 추가로 공제된다. 맞아요. 그래서 6세 이하 자녀가 1명일 때는 추가 공제가 안 되는데 2명이면은 1명 초과할 때마다 15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1명당 30만 원씩 공제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2명이면 50, 둘째면은 50, 셋째면은 70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이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연습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아서 제가 칠판강에서 따로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중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비상장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비상장 주식과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소액주주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와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비상장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맞죠? 미등기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예요. 하지만 고가주택이라고 하면 9억 이상인 것을 우리 기준시가로 해서 9억 이상인 것을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과세해야 돼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미등기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면 양도가에 마이너스 필요경비를 해주시면 양도가에 마이너스 필요경비는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양도차익에서 마이너스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해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해주시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와요.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걸 빼줍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걸 빼주시면은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을 해주시면은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되는 건데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자산, 등기,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자산을 미등기 자산이라고 하는데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번 맞죠?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3번이 틀렸어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과세를 해야 됩니다. 자, 비상장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비상장 주식은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틀린 것은 3번. 다음은 퇴직소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아무리 연금이라 하더라도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맞고요.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받지 못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소득공제를 받은 것만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만 우리가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고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1,2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4번이 틀렸죠.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고 사적연금이 1200만 원 이하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 연습 문제는 실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본 강의에서는 생략을 했는데 문제 나올 때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칠판처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